그래서 제가 결국 한 달에 내는 금액은 전기도 그렇고 그 고속도로도 그렇고 일본은 거의 다 민영화가 돼 있고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아무래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르른 소라TV입니다.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저희가 이제 테슬라 출고기를 찍은 지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오늘은 테슬라를 1년 동안 운행하면서 느꼈던 점, 감상,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테슬라를 운행하면서 느끼는 장단점이라든지 들어간 비용, 1년 동안의 유지비에 관해서도 한번 이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미린한테 좀 감상을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테슬라를 타면서 느낀 테슬라의 장단점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いいところは中身の高級感あと上のガラスが私一番好きで気に入ってるから運転中とかでもいいし止まってる時とかでもいいけど空をこうパッて見れたりあとこう桜とかも今の時期だと見れたりするから視界的ななんか満足感が高いところが今気に入ってますね。 그러면 안 좋은 점도가 있을까요? 悪いところは自動運転とかもちょっと危険な時があったらこう勝手に車がこうピコンってなって止まるんですよ。そうそうで急にこう止まったりこうねこうなりやすいことがあるから、まあ、私みたいにちょっとこう酔いやすい人とかはなんかちょっと具合悪くなる時が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 오토파일럿이 의외로 운전이 되게 거칠기도 하고 그냥 운전을 하다가도 되게 뜬금없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할 때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불편을 좀 느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느끼는 이제 테슬라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가는 걸 되게 귀찮아했는데 항상 왜냐면 좀 시간 같은 게 이렇게 빠듯할 때가 많아가지고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되게 아슬아슬하게 이동할 때라든지 약속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항상 보면은 그때 기름이 없어가지고 주유소를 들러야 되고 그래서 더 늦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고 또 저희 집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다음날 약속이 있다거나 다음날 어디 멀리 나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그 전날 그냥 충전을 해버리면 되니까 충전을 해 놓으면 이제 그 다음날 출발할 때는 이제 만땅이 상태로 운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좀 편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테슬라를 일본에서 타면서 제일 많이 느낀 단점은 뭐였냐면 차가 크다는 거. 모델 3가 한국에서는 아마 그렇게 큰 차가 아닐 텐데 일본에서도 막 그렇게 큰 차 아니에요? 전폭이 넓어요. 전폭이. 일본에 있는 그 기계식 주차장을 들어갈 때라든지 아니면 조금 좁은 옛날에 지어진 주차장을 들어갈 때 아슬아슬해가지고 걸릴 때가 되게 많았어요. 아니면 또 일본은 주택가 같은 데가 되게 옛날에 지어진 주택가들은 길이 다 되게 좁다 보니까 그런 길을 들어가려고 할 때 좁은 곳을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차가 어딘가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을까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면서 운행을 해야 된다. 큰 길 위주에 운행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도쿄 안으로 또는 옛날에 만들어진 구시가지로 진입을 해야 될 때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근데 이건 뭐 테슬라라서 불편한 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외국 규격에 맞게 만들어진 차를 일본이라는 조금 특수한 환경에서 운행하는 데서 일어나는 불편한 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아까 말한 그런 장점이 주택에 살면서 자기 차를 댈 장소를 가지고 또 전기 충전기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탈 수 있다는 그 장점이 단점을 거의 대부분 상쇄하기 때문에 차를 타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1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테슬라를 이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든 유지비에 관한 유지비 몰라요? 제가 이제 실제로 1년 동안 일본에서 테슬라를 운용하면서 이제 1년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일단 제일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일단 차를 사는데 들었던 비용, 제일 기본적인 차를 사는데 필요한 비용이랑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리비라든지 아니면은 차를 충전하는 전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세금이라든지 검사비라든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나라에 내야 되는 그런 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관련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좀 쌉니다. 가격이 차량 자체의 가격이 싸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테슬라는 미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산 테슬라를 배를 실어가지고 한국에 가져오는 거고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나 유럽으로 주로 수출되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든 차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같은 모델의 같은 등급이라고 해도 한국이랑 일본은 일단 차량 자체의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차량 가격 변동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올렸기도 했었고 또 한 번 낮추기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이제 제가 구매했을 때 가격은 테슬라 가격은 470만 원이요. 결국 이런저런 뭐 부대 비용이라든지 뭐 취등록세 같은 걸 다 포함해서 497만 5,489엔 차를 손에 넣는데 필요한 모든 금액의 토탈 비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90만 원 정도가 거의 500만 원이죠. 거의 500만 원 정도가 이제 차량 가격으로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역시 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5만 원 65만 원을 차량 보조금으로 받아서 결국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대략 한 430만 원 정도의 차량을 구매한 게 된다. 근데 이제 현금으로 사면 이렇겠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현금 100%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1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먼저 선입금을 하고 남은 400만 원 조금 안 되는 그 돈을 이제 60개월 할부로 해가지고 이제 할부를 진행했는데, 또 이게 테슬라는 좋은 점이 테슬라 자체 론이 있어가지고 금리가 싸게 1.9%의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싸게 치웠다. 그래가지고 뭐 차량 가격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 싸고, 보조금은 제가 한국 보조금 제도를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금리 같은 경우도 쌌기 때문에 일단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차량 대금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한 달에 내는 금액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낼 거예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내고 보너스 받는 날 조금 플러스해서 돈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량 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연기관차로 치면은 기름값이죠. 기름값. 전기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게 사실 전기세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게 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많이 들 거고 운행을 적게 하는 사람은 또 적게 들 거고,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주로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처럼 집에서 주로 충전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맞아요.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가 이제 5,490km 한 5,500km 정도 되는데, 뭐 솔직히 1년 치고는 그렇게 많은 거리는 아니죠. 거의 99% 집에서 충전을 하고 슈퍼차저는 한 번인가 두 번 정도밖에 이용을 해본 적이 없다는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00km를 타면서 테슬라 어플에 이제 충전 통계가 나오거든요. 충전 통계표를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금액은 4338엔. 여기 보이시죠? 4338엔.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차를 탔을 경우랑 비교하면은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를 탔을 경우랑 비교해서는 40만 원 정도 싸게 치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차를 산 지 1년밖에 안 되기도 했고, 뭐 딱히 사고라거나 딱히 뭐 고장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뭐 전기세 이외에 소요 비용은 하나도 없었고 이제 전기세만 4만 엔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전기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전기차 충전할 때 전기세 그리고 일반적인 전기세가 따로 있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두꺼비 집이 두 개로 나눠져 있지가 않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습니다. 전기도 민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목적으로 전기를 사건 똑같은 전기예요. 그래가지고 전기세는 1kW당 뭐 몇백 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고, 일본 누진세도 없어요. 참고로 누진세도 없고 그냥 킬로와트당 얼마예요. 쓰면 쓰는 만큼 그대로 돈을 내는 정액제라서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내가 1kW를 충전할 때마다 내가 집에서 1kW를 쓰는 거랑 같은 금액을 그냥 그대로 내고 누진세 없이 충전을 한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자동차를 샀으니까 자동차 보험에 들어야 되잖아요. 1년에 얼마를 내냐 자동차 보험료를. 자차는 안 들었어요. 이제 자차를 들려고 했는데 비교를 해보잖아요. 보험료를. 인터넷 보험을 들었는데 테슬라는 자차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보험사가. 그래서 자차 보험이 없다는 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되겠고, 1년을 다 채우고 이번에 제가 갱신을 할 때 낸 보험료는 1년에 33만 원 33,000엔을 보험료로 내게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처음에 차를 샀을 때 첫 1년째에 들었던 거는 37만 원이었어요. 37만 원이었는데 사고 없이 그냥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타고 다니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보험료가 내려가지고 올해는 33만 원을 냈다. 아마 또 사고가 안 나면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금 같은 경우, 테슬라가 이제 친환경차다 보니까 세제 혜택을 많이 줘요. 근데 일본에서는 세금으로 내는 게 이제 자동차세랑 중량세 두 개가 있는데, 중량세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면제가 되고 3년째부터 중량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그것도 이제 친환경차라고 해가지고 세일을 해줘요. 감면을 조금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싸고, 전 이때까지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일반 차였으면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일반 차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냅니다.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내는데 이제 그게 2년 동안 면제가 되고 이제 3년째부터도 감면이 들어가가지고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내게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내본 적이 없다라는 거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한 2~3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원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차 감면을 받아가지고 75%를 깎아줘요. 엄청 많이 깎아주죠. 7,375엔 1년에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감면을 다 안 받고 일반적으로 중형차를 몰려고 하면은 이제 1년에 기본적으로 세금만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 퉁치고 7만 원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이건 굳이 테슬라가 아니라 전기차도 다 똑같지만 어느 정도 싸게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 보조금이나 세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이 정도가 있고, 추가로 또 일본에서 이제 전기차를 타면서 안 좋은 점은 또 뭐가 있냐면 톨게이트 비용이라든지 뭐 공연 주차장의 할인이 안 됩니다. 적혀있는 비용을 그대로 다 내야 돼요. 왜냐면 일본에서는 고속도로도 그렇고 주차장이 대부분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설업자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친환경차라고 깎아줄 수가 없죠. 고속도로를 관리하는데, 주차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친환경차라고 돈이 덜 들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돈을 받아야 되는 거기도 하고, 또 일본이 아시다시피 톨게이트 비용이랑 주차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저는 엔간하면 고속도로를 안 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도쿄를 한 번 들어갔다 나온다 왕복이다 라고 계산을 하면은 기본 편도 한 10,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그러니까 왕복으로 20,000원에서 30,000원 정도가 깨져요. 그리고 주차비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워낙 천차만별이라서, 일본도 시골에 있는 대형 마트나 영화관 같은 경우에 다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이 다 공짜긴 하지만, 이제 도쿄, 한국도 마찬가지죠. 서울, 시내, 강남, 압구정 이런 데 가면은 주차료가 많이 비싸잖아요. 신주쿠나 긴자나 롯본기 같은 데 이제 차를 데려가면은 뭐 막 10분에 3,000원, 뭐 20분에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비싼 비용이 청구되기도 하지만, 또 그런 데를 갈 일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 또 안 드는 비용이 해가지고 제가 따로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왜냐면 이게 진짜 저희 집에서 예를 들어서 도쿄까지 간다고 해도 이 고속도로를 하나만 지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이 고속도로가 다 사업자가 달라가지고 몇 번을 정산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A 회사가 만든 고속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 회사가 만든 고속도로 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이게 분기 뭐 IC 뭐 이런 거 통과할 때마다 계속 회사가 바뀌고 그때마다 돈을 청구를 해가지고 이거 기록을 하려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일단 그런 주차비라든지 톨게이트 비용은 여기서 빠져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차장 요금이나 고속도로 비용권에서 테슬라를 모는데 조금 안 좋은 점이지 않을까. 아까 좋은 점을 얘기했다면 요건 안 좋은 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도 그렇고 그 고속도로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일본은 거의 다 민영화가 돼 있고, 뭐 공용 주차장, 공용 고속도로, 그 다음에 전기도 한전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아무래도 불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한국이랑 비교해서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나요? 이게 어느 쪽이 더 비싸고 어느 쪽이 더 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 더 비싸고 어느 쪽이 더 싼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한국에서 테슬라를 운행하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소라 바이바이. 하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